요즘 들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으세요? 방금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만 입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나요? 혹시 매일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던 그 견과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노인의학에 몸담으며 수많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기억이 흐려졌다, 머릿속이 뿌옇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이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한 줌씩 드시던 간식, 특히 몇 가지 견과류가 뇌 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견과류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것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나이 든 뇌에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매일 챙겨 드시는 견과류 중 일부가 오히려 치매 위험과 연관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올바르게 섭취한 노인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종류나 가공 처리가 많이 된 제품은 염증과 대사 이상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뇌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견과류와 60세 이후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치매 위험과 연관성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주의를 드리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한 가지도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선생님 댁 찬장이나 거실 탁자 위 간식통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견과류를 하루 두세 알이라도 꼭 챙겨야 하는지, 어떤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차근차근 듣다 보면 어르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큰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안의 편한 자리인지, 병실인지, 혹은 늦은 밤 혼자 잠들기 전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의 뇌를 지켜주는 4가지 견과류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견과류를 말씀드릴 때 항상 한 환자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액 내 셀레늄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셀레늄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서 체내 셀레늄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브라질너트를 권해드렸습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약 68에서 91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022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적절한 셀레늄을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34%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34%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 환자분은 매일 아침 브라질너트 한 알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셀레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에서 2알이면 충분합니다. 셀레늄은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라질너트는 껍질째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두를 말씀드리기 전에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호두가 왜 뇌 건강에 최고의 견과류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 환자 중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이 심해지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두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호두 28g, 즉 약 7개 정도에는 2.5g의 알파리놀렌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견과류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호두를 섭취한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인지기능검사에서 평균 19%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처리 속도 영역에서 두드러진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2023년 신경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의 폴리페놀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환자분께 저는 매일 호두 반 줌을 드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때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아져 계셨습니다. 우울감도 많이 줄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호두는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호두를 구입하셔서 드실 때마다 까서 드시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패되므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호두 껍질의 갈색 부분에도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으니 벗기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쓴맛이 있지만 그 쓴맛이 바로 우리 뇌를 지키는 항산화 물질의 맛입니다. 제가 아몬드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최근 들어 식후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몬드는 혈당 관리에 탁월한 견과류입니다. 2021년 당뇨병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매일 아몬드 43g을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경우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평균 9.4%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몬드에는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데 아몬드가 이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합니다. 아몬드 28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5%에 해당하는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뇌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2022년 알츠하이머병 저널의 1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충제가 아닌 음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섭취일 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환자분께는 매일 아침 식사 때 아몬드 한 줌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대략 23개 정도입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4개월 후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몬드를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생아몬드나 무염 로스팅 아몬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0개에서 25개 정도가 적당하며 한꺼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아침과 오후로 나눠 드시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도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되 장기 보관할 경우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산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견과류가 왜 뇌 건강에 중요한지, 특히 수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자주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시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저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2020년 영양소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28g에는 약 660나노그램의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것을 넘어서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신경생물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멜라토닌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좋은 수면은 그 자체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2022년 수면의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최대 30%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 외에도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6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들어있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께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잠들기 1시간 전에 피스타치오 한 줌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대략 40개에서 50개 정도입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낮 시간 활력도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스타치오를 선택하실 때는 껍질째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먹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피스타치오는 혈압을 높일 수 있고 수면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역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시되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4가지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 4가지는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견과류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견과류를 매일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변합니다. 소화력도 달라지고 대사 능력도 달라지며 특정 성분에 대한 민감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견과류도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견과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 우리 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견과류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면서 견과류의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콩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콩과 식물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견과류로 알고 계시고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피로감이 심하고 관절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땅콩 한 줌씩을 드신 지 2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땅콩의 첫 번째 문제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주로 땅속에서 자라는 땅콩에서 검출됩니다. 2021년 식품안전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땅콩 제품의 약 12%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에 독성을 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들은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3년 신경독성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만성적인 아플라톡신 노출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과잉입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땅콩까지 매일 먹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2022년 영양학 연구지의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1을 넘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땅콩은 이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께는 땅콩 대신 호두로 바꿔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땅콩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한 번에 소량만 드십시오. 그리고 땅콩을 드시는 날에는 다른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유나 해바라기유 같은 식용유도 오메가6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캐슈넛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견과류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데 60세 이후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식후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간식으로 캐슈넛을 하루에 2~3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캐슈넛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이 훨씬 많습니다. 캐슈넛 28g에는 약 9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같은 양의 아몬드가 6g, 호두가 4g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 당뇨병 관리 저널의 연구를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평균 42% 더 빨랐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혈관에 부담을 주고 반복되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2023년 노인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올라가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7%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캐슈넛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감소합니다. 캐슈넛은 지방 함량이 높으면서도 섬유질은 적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께는 캐슈넛을 끊고 아몬드로 바꿔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개월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캐슈넛을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하루 10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캐슈넛을 드신 후 1시간 뒤 혈당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8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캐슈넛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캐슈넛을 드시는 날에는 다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빵이나 과일, 떡 같은 것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넷째, 로스팅된 캐슈넛보다는 생캐슈넛이 조금 더 낫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함량은 높으니 조심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고 맛도 좋아서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견과류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분이 해외에서 마카다미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매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며
체중도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자꾸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카다미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지방 함량입니다. 마카다미아 28g에는 약 21g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호두의 18g, 아몬드의 14g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칼로리의 약 77%가 지방에서 나옵니다. 지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는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2022년 소화기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65%가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제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지방은 장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설사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합니다. 2023년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한 소화장애가 반복되면 장내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이것이 뇌와 장의 연결축을 통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28g에 약 204칼로리로 같은 양의 아몬드가 164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25%나 더 높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60세 이후에 이렇게 고칼로리 식품을 자주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체중 증가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2021년 비만 연구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9% 높았습니다. 복부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분께는 마카다미아를 중단하고 아몬드나 호두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소화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체중도 2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만약 마카다미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매우 소량으로 제한하십시오. 하루 5개 이하,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담낭 질환이 있으시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고지방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고기나 튀김, 크림 소스 같은 것과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마카다미아를 드신 후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잣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도 많이 쓰이고 친숙한 식재료인데 사실 60세 이후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입안에 쓴맛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쓰고 금속 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증상이 2주 가까이 지속되어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체중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며칠 전 잣을 많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마우스 증상입니다. 파인마우스는 잣을 먹은 후 입안에 지속적인 쓴맛이나 금속 맛이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0년 식품독성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잣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중국산 백송잣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증상은 잣을 먹은 후 12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시작되어 2주에서 4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고령자의 경우 맛을 느끼지 못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당연히 뇌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잣이 매우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잣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2022년 식품과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실온에 보관한 잣은 개봉 후 2주 만에 산패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면 과산화물가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산패된 지방은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특히 뇌세포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합니다. 2023년 신경화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산패된 지방의 만성적 섭취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의 경우 파인마우스 증상이었지만 다행히 특별한 치료 없이 3주 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잣을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 잣을 드셔야 한다면 몇 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잣을 선택하시고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백송잣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량씩 구입하여 빨리 드시고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반드시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셋째, 잣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산패된 것입니다. 넷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요리에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잣을 드신 후 입안에 쓴맛이 계속되면 파인마우스 증상일 수 있으니 더 이상 드시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사실 잣은 다른 견과류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고소한 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잘게 부순 호두나 아몬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잣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 4가지와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노화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도 식단을 개선하고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6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드시던 땅콩 대신 호두를 드셔 보십시오. 캐슈넛 대신 아몬드를 선택해 보십시오. 브라질 너트를 하루 한 알씩 드셔 보십시오. 저녁에 피스타치오 한 줌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며 우울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또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견과류를 시도하실 때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셨을 때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십시오. 어떤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위한 다른 음식들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